우리나라에서 저출산율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오늘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홍금석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금석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예,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생소한 단체인데 인구보건복지협회 어떤 곳입니까? 네.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예, 인구 문제 대응과 시민의 건강 관리, 특히 여성과 아동의 건강과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 생애 주기별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구 교육 또 저출산 극복 사회 연대회를 운영하고 인구 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또한 모유 수유 차기실 설치 지원, 태아 건강 검진 지원 사업, 임신 출산과 관련한 또 모자 보건 사업, 여성과 아동 건강 센터를 운영하고 선천성 대사 질환 하나를 지원하고 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가족보건 의료 사업도 하고요. 예, 해외 교류 협력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떤 분들이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네. 분들이 계십니까? 네. 우리 협회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또 보건의료라는 두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저출생 대응 네트워크인 강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 운영과 도민의 그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등 인구 문제 대응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과 그다음에 의료 취약 지역 및 모자보건, 지역의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직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인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협회가 그 유엔 인구기금과 함께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예, 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그래요? 세계 평균은 2.4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통계죠. 그렇네요. 예. 네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이유는 유엔은 세계 인구 전망을 기초로 작성을 하고 우리나라는 당내 인구 추계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인데요. 예, 예.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 11월에 5,185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요, 이런 저출산의 원인 어디서 찾을 수 네.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네. 말씀하시는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 사회, 문화 등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고요. 예.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또 여성의 사회 참여도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또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미혼 인구도 증가하는 이런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또 그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그런 또 서비스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엄마들의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시설 때문에 네. 출산을 피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또 최근에는 청년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꼭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전체 출산율도 문제지만 특히 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네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강원도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네네.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서 우리 강원도는 인구 유출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자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거주 지역을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 춘천,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사실상 지역 소멸 진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저출산과 인구 유출이 지속된다면 그 강원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무척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 로컬 내일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 요소를 찾고 또 청년들의 그 니즈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의 이러한 저출산 문제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본부에서 다양한 네네. 저출산 관련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까? 예. 함께하는 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백인의 앞바단, 그다음에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그런 간담회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5 내지 7세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을 통해서 결혼, 출산, 양육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순회 공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해서 화목한 가족 생활을 도모하고 확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네. 또 올해는 가족의 가치, 가족사랑, 결혼, 출산, 육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여 예. 130점의 출품작 중에서 35점을 선정하고 표창과 부상을 또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요즘 젊은 세대가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이유로 역시 육아 문제를 꼽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 텐데 예.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요즘 육아 어떤 방식을 좀 지향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육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는 육아는 엄마와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이제는 함께하는 육아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네. 아빠가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죠. 예.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육아에 관심 갖는 아빠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는 당연히 나눠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빠들도 많아졌고 그런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을 또 딸바보라고 하죠. 네네.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초보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원 백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빠단은 온라인을 통해서 멘토가 미션을 제시하면 아이들과 함께 그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아빠단 공식 카페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빠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와 많이 가까워졌고 또 키우는 순간순간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이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참여단 아빠들의 소감도 또 있었습니다. 예. 또한 아빠 육아의 확산과 더불어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직장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가 좀 더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면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육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노력해야 할지 좀 제안을 해주시면요. 네. 예, 아이가 어릴 때는 유아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아차가 워낙 커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면 엄마들이 유아차를 가지고 나와도
덜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을 덜 할 수 있겠죠. 예.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아차와 양육하는 부모를 배려하는 문화도 필요하고요. 예. 또 우리 협회에서는 육아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특별 반가 제도가 있어요. 예. 아이들이 병원 진료나 예방 접종을 위해서 연 6회 한해서 반가를 별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육아하는 직장인들을 배려하는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육아를 위해서는 역시 부모들이 건강해야 할 텐데요. 네네. 이제 그렇죠. 초보 엄마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고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네네. 협회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프로그램들입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대다수의 산모가 산후 우울감을 느끼고 특히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 육아와 가사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다고 합니다. 예. 우리 주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 재단과 함께 생명숲 베이비맘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힐링센터에서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또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요. 육아맘들의 그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끝으로 네네. 그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 시간 네. 마무리할게요. 네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육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육아를 위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 하면 든든 육아인데요. 네. 말 그대로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든든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도 혼자 하면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덜 힘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홍금석 본부장이었습니다.